국제아카데미 18기 제13주차 강의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국제아카데미를 주최하는 대전국제신문 사랑인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학기 종강을 하고 2달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기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실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 중요한 시기고 한데 오늘 여러분 이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의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안내드리신 대로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강을 해주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님을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국제 아카데미 원우님들 뵙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만드느라 수고하신 우리 배재한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박정순 회장님과 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특강을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점은 다르시고 또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저는 2021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찾아든 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을 처음 여는 시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과 그리고 이곳 부산에서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2012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해서 정치를 시작했었는데 그 뒤로 봐왔던 정치의 모습, 그리고 제가 2016년에 제가 처음으로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에 출마를 선택했던 시점과 그리고 2018년에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선거에 나가봤을 때와 그리고 2020년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합쳐가지고 선거에 나갔을 때 그때까지 느꼈던 분위기와 2021년은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른 과정 중에서 2030 세대가 처음에 저에게 강한 지지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걸로도 많이 연락이 오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젊은 세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준석 씨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해서 너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은 아직까지 이준석 씨를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강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나중에 선거 치르기 한 4, 5일 전에 가보니까, 제가 현장 가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우리 당원들, 그러니까 50대, 60대 당원들이 도저히 집에서 애들이 이번에 이준석이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당신 내용을 찾아봤다. 유튜브에 찾아보고 하니까 당신 말 잘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정치랑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당신 찍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그때 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론 전파 경로라고 생각했던 것들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 보수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60대, 70대 장년층에서 먼저 여론을 형성하고 그거를 자식들한테 내려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식들도 물어보고요. 이번에 엄마 아빠 누구 뽑아요? 라고 물어보는 게 문화였다면 이번엔 거꾸로 젊은 세대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위로 올립니다. 엄마 이번에 누구 뽑아야 돼요? 아빠 누구 뽑아야 돼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 문화의 차이 속에서 저는 보수 정치가 완전히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은 절대 높은 나이대에서 아랫 나이대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무기랑 결합한 2030 세대는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올해 서울시장 선거부터 바뀐 게 뭐냐면요. 2030 세대가 한 후보를 선택하고 그게 지난번에 오세훈이었고 전당대회 이준석이었습니다. 선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저
모든 데 공표됐지만 저 캠프 2명이었습니다. 공보 담당 하나, 저랑 같이 다니는 수행 일정 하나. 캠프 2명이었는데 저희는 컨텐츠를 만드는 조직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연설문 제가 다 썼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합성하고 이런 저희가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의 방송을 다 보고 자기들 재밌다 생각하는 부분 캡처하고 합성하고 영상 잘라가지고 짤방 만들고 다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냥 저도 이름 모를 아직까지 누가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여론전을 했던 것이고 그게 저를 압도적인 여론 지지율로 당선시켰던 그런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 명확한 것은 대한민국에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고민을 해나가겠지만은 참 이번 대선에도 2021년 초에 불었던 그 바람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께서 이 바람을 잘 캐치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젊은 세대가 정치를 주도한다는 것을 이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근데 그거는 결코 장년층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장년층이 그렇게도 바라고 장년층이 그렇게도 원하던 정권 교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젊은 층의 아이디어로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이번에 승리의 방정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많은 분들이 그 2030 유세단 운영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유세차에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연설하는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이제 설명드리면요. 원래 일반적인 선거라면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유세차는 원래 중진 원로분들이 올라가가지고 대중에게 뭔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난 선거에서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젊은 층이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도 그랬고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조직세가 강한 나경원 대표를 꺾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많은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나경원 대표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시장이 이겼죠. 오세훈 시장 쪽에 붙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와 솔직히 말하면 약간 명의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세훈 시장이 저희 최종 당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대표를 도왔던 분들이 오 시장을 도우러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 밖에 있던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를 돕는 길을 선택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도 또 졌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간 그 캠프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캠프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선은 오세훈 시장이 원래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다 아는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중진 원로분들이 오 시장한테 굉장히 미안할 일을 2번 연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선이 되었는데도 그분들이 선대위에 참여를 못 하셨어요. 스스로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오 시장님도 마음이 좀 상하시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나 대표랑 할 때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당 밖에 있는 후보랑 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예? 그때 나가가지고 막 오세훈 후보 압박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이분들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상 초유의 선대위가 비어있는 사태가 거의 발생했습니다. 선거에 돌입해서 유세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유세차 운영 담당 요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유세차는요 엄청난 압박과 청탁이 들어옵니다. 네. 후보 앞에 내가 연설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엄청납니다. 후보가 왔을 때 카메라와 이런 언론이 다 오기 때문에 후보 다음엔 어차피 그러니까 후보 직전에 연설하는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후보 전 연설에다는 요즘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그 전직 의원님들 아니면은 중진 의원님들, 원로 의원님들이 단 한 분도 못 올라왔습니다. 저한테 아니면 이재영 전 의원한테 차마 본인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 보수정당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그 엄청난 이변이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만든 겁니다. 저희는 연설자를 어쨌든 무대에 올려야 됐고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 그럼 젊은 사람을 2030을 인터넷에서 그냥 신청받아가지고 올려보자. 그런데 당장 첫날 80명, 100명 이렇게 자원했고 그 사람들 올려서 코엑스에서부터 처음 대박이 났고 영상조회수 70만 명 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 공간이 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요. 한 선수대로 한 6, 7분 발언하시면 또 마이크 한번 잡으시면 10분씩 하십니다. 또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관심 받을 수 없는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시사 포커스 TV나 아니면 저희 옳은소리 저희 당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요. 2030 세대가 올라가서 연설한 거는 6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 이렇게 돼 있고요. 찬조 연설자로 나서는 안철수 대표가 연설하면은 한 2만, 3만 조회수. 정작 오세훈 시장이 연설도 한 3, 4만 조회수. 후보보다 더 관심받는 연설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대중이 원하던 거죠. 유튜브만큼 원색적인 그 성적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후보는 오세훈인데 오세훈이 나가서 연설하면은 3만 명, 4만 명 정도가 조회수가 나오고 오세훈을 지지하러 나간 연설자는 60만, 70만 조회수가 나오고 첫날 연설자가 했던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유세가 위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무대 바로 옆에 이렇게 턱을 개고 앉아서 그 연설을 보고 있었고요. 그 연설자가 앞에 나와서 젊은 사람이 그 비니 모자 쓴 그 연설자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고 뒤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근데 딱 처음에 그 연설자가 했을 때 어느 대목에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표정이 딱 이렇게 밝아지셨냐면요. 그 연설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 약간 한두 문장 얘기한 다음에 저는 오세훈 후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어요 저는 밑에서 보면서.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은 서울시장 시켜뒀더니 마음대로 때려치기나 하고 그래서 뭐지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 번 사과도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거는 20대, 30대 청년이 올라와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맞아. 오세훈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생했고 여러 번 미안하다고 했고 잘못했다고 했고 다시는 그렇게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쯤 되면 괜찮아. 는 그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형성할 수 있는 정서인 것이지 만약 오세훈 시장이 자기 마이크 잡고 가가지고 저 여러 번 사과해 줬으니까 봐주세요 이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기 원우분들께 예고를 해드리면요. 이제 국민의힘의 유세차에는 후보 전에는 항상 2030이 올라갑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는 이게 아마 불가역적인 변화일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후보 전 연설은 젊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만 진행할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체계화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나게 달라진 그리고 엄청나게 체계화된 그런 국민의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러 지점을 짚으면서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어쨌든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정치가 변하는 것에 대한 저희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이번 나중에 이제 2달 뒤에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됐을 때 어떤 세대가 우리 당의 후보를 결정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도 어떤 세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고를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본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 젊은 세대의 어떤 움직임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또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경선 때
선출직 공직자를 한다면은 역량을 캐야 된다. 네. 역량 키우려면 시험을 쳐보겠다는 네.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힌트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 의원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이 되려면은 최소한 그 직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줄 세우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자격 시험입니다. 줄 세우기 위한 시험은 입시 같은 거고요. 1등 한 놈을 대학 보낸다 이런 거잖아요. 자격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겁니다.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어쨌든 표지판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페달이 왼쪽이 브레이크인지 오른쪽이 브레이크인지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알아서 차를 적어도 몰고 나갈 수 있는 걸 측정하는 게 자격 시험인데, 저희가 준비하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라는 것도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단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보고 읽을 줄 아느냐. 공문서를 보면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니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런 정도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당의 공직 후보자 준비하시는 분은 통과하실 것이고, 일부 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분들을 좀 걸러내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저의 질문은 이제 대선을 꼭 승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구도, 인물, 바람입니다. 네, 구도가 좋아야 되고 인물이 좋아야 되고 바람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인물은 어쨌든 경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서도 당원들께서 검증해서 아마 선택해 주실 것이고요. 구도는 저희가 좀 다소 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저희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던 선거가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선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51.6%로 48%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꺾고 이제 되셨는데, 그때는 그냥 경이로운 결집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이 80% 이상 투표하고 거의 80% 가까운 지지율을 60% 이상의 지지율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TK 지역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80% 투표율에 80%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 정도의 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3% 차이로 신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상대 후보로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같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난 선거보다 수도권 표가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2010년 저희가. 그랬을 때 또 TK도 또 하필이면 그분이 또 안동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보다 구도상으로는 표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뭐 전당대 때도 그랬지만은 2021년 선거의 특징은 돌풍이 오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대의 어쨌든 바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물 구도 바람 면에서 바람에 강하게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바람의 측면에서 이게 근데 뭐 진짜 제가 제갈량도 아니고 뭐 재단을 쌓고 빌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까 말했죠 유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후보가 미디어전을 펼치는 방식이라든지 저희가 비밀 경기로 여의도의 당사 지하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부터 아마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석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제아카데미 18기 강사로 나서 유익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펼쳐고 있는 개혁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국기신문 임직원 및 국제아카데미 18기 오늘일도.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마음을 담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